오늘은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에 요요 없이 오랫동안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관련 논문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10% 이상 감량된 체중을 최소한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를 체중 유지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비만약을 복용하면은 그 10% 감량은 빠르면 2달 정도 걸리지만 보통은 3, 4개월 정도 걸리고요. 비만약 없이 집중적인 생활양식 수정 프로그램에 따라 열심히 다이어트해도 26주, 즉 6, 7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생각만큼 쉽지 않은 감량 무게입니다. 하지만 1년 후까지 그 10% 이상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요. 과체중 비만 환자들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20.6% 정도만 10% 이상 감량해서 1년 이상 유지했다고 했고요. 행동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그때 감량했던 몸무게를 4년 후에도 계속 유지했던 경우는 여성은 28.9%라는 연구도 있고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 후 장기간 체중 유지에 성공하는 비율을 대략 20% 정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량된 체중을 요요 없이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6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때 제가 중점적으로 참고한 가장 중요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내셔널 웨이트 컨트롤 레지스트리라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은 국립체중조절 등록기관에 등록한 최소 13.6kg 감소된 체중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4,000명을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연구들도 부수적으로 좀 참고하였습니다. 감량된 체중을 요요 없이 유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30분 정도를 하라고 추천하는데요. 내셔널 웨이트 컨트롤 레지스트리에 등록한 사람들은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강도의 중등도 운동이지만 일주일에 3회보다 많게 거의 매일 하고요. 운동 시간도 30분보다 많은 1시간 정도를 했다는 거지요.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루에 해야 할 최소 운동량은 자신의 몸무게 곱하기 11칼로리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중등도 운동이라면 80분 이상, 고강도의 격렬한 운동이라면 35분 이상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 후 체중 유지를 위한 운동량은 시간적으로 한 일주일에 200분 이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가지 연구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내셔널 웨이트 컨트롤 레지스트리처럼 중등도 강도로 매일 쉬지 않게 1시간씩 운동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는 마지막 연구처럼 일주일에 200분 운동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1시간 정도 운동하고요. 수영, 에어로빅, 스피닝, 개인 PT 같은 단체 또는 프로그램화된 운동은 보통 40분에서 50분으로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익숙하고 부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40분에서 50분 운동하면 주 5회 이상 하고요. 1시간 운동하면은 주 4회 이상 하도록 권장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동만은 아니므로 일상생활 활동량도 같이 늘려주면은 하루 동안의 신체 활동량이 더 높아지므로 매일 하는 것에 비해 좀 부족한 칼로리 소모를 메꿔주는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이동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도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칼로리 저지방 식단입니다. 내셔널 웨이트 컨트롤 레지스트리 연구에 의하면 감량된 체중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1382칼로리를 많게는 1800칼로리 정도의 저열량 식사를 하며 24% 정도의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인과 비교하면 한국인 남자는 2300칼로리를, 여자는 1700칼로리 정도를 평균적으로 섭취하므로 한국인이라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때 현재 섭취량에서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칼로리를 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 3끼니 먹는 분이라면 몇 끼니 밥 반 공기씩 덜 먹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지방 섭취량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은 건강을 위해서는 30% 이하로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25% 이하를 섭취하도록 권장하는데요. 한국인이라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인의 평균 지방 섭취는 21%로서 저 24% 기준보다는 더 낮기 때문이죠. 이처럼 체중 감량 후 유지를 위해서 저지방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체중 감량 후 신진대사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방 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지방 식사를 하면은 체중이 다시 느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이런 지방 섭취보다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다는 게 체중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탄수화물 섭취 권장량은 55% 이상 65% 미만인데요.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64%로 꽤 높고요. 조사에 의하면 65% 이상 섭취 비율은 한국인 남녀 모두 70% 정도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칼로리 및 저탄수화물 식사가 체중 감량 후 유지에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웨이트 컨트롤 레지스트리 추정 연구에 따르면 78%에서 매일 아침 식사를 했고요. 겨우 4%만이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주말뿐만 아니라 휴일 또는 휴가 때에도 평소처럼 일관성 있게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59%에서 주말에도 주중 때처럼 일관성 있게 식사를 한 반면에 휴일 휴가와 비휴일날을 비교한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일관성 있게 하거나 약간 휴일 또는 휴가 때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주말과 주중에 일관성 있게 식사를 하면 2년 후에는 주말에 유연성 있게 하는 사람들보다 한 2.2kg 정도 체중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1.5배 정도 높았고요. 공휴일에 유연성 있게 식사를 하면 체중이 다시 느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게 식사를 하는 것도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치팅데이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하는 치팅데이는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내셔널 웨이트 컨트롤 레지스트리 연구에서는 44%에서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체중을 측정하였고요. 31%에서 매주 한 번 이상은 몸무게를 꼭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몸무게 측정이 중요한 이유가 초기부터 적은 양의 체중 증가를 미리 감지하고 행동 수정을 통해서 그때그때 바로 감량하는 것이 체중 유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음식 섭취를 셀프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106명의 제2형 당뇨 환자들을 행동 수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중 감량 후 1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가장 자주 자신의 음식 섭취 상태를 모니터하는 그룹은 1년 후 가장 많은 18kg 감량을 유지한 반면에 보다 덜 모니터링한 그룹들은 평균적으로 5kg 밖에 감량 상태가 유지되어서 감량 유지 효과가 무려 3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음식 섭취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체중 감량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량된 체중을 요요 없이 유지하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럴 거라고 당연하다고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여러 논문들도 분명히 그렇다고 입증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